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직렬, 병렬 연결 배웠었는데 그것들을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 직렬 연결은 어느 곳에 쓰이는지, 병렬 연결은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지는 따로 없고요. 그냥 노트에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다시 한번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직렬 연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직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가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하나가 끊어지면 다 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연결이 끊기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연결이 끊기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지? 전구를 연결할 때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됐죠?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졌어요.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직렬 연결 알아봤으니까 병렬 연결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자, 병렬 연결. 위에 거랑 직렬 연결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직렬 연결과 비교를 했을 때 병렬 연결은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끊어지면이 아니라 하나가 끊어져도 전구가 꺼지지 않는다.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에는 전구 하나가 꺼지더라도 다른 전구는 꺼지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 중간에 연결이 끊겨도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이 끊겨도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다음 또 전구의 밝기 어떻게 되죠? 각 전구의 밝기는 하나를 연결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각 전구의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각 전구에 흐르는 혹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다?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특징이 있었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연결하면 불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직렬 연결은 이렇게, 병렬 연결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특징을 하나씩 적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형광등. 형광등은요, 두 개가 보통 이렇게, 형광등이 뭔지는 알죠? 우리 학교 천장에 보면은 등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보통 두 개씩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꺼지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될까? 형광등은 하나가 꺼져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로 볼 때 형광등은 직렬 연결에 가깝나요? 병렬 연결에 가깝나요? 형광등은 병렬 연결이겠죠. 형광등은 병렬 연결일 거야.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우리 퓨즈라는 게 있어요. 퓨즈라고 하면은 뭔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집에 있는 두꺼비 집이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두꺼비 집 혹은 뭐 전원 차단 장치, 전원 차단기, 누전 차단기 뭐 이런 식으로 불려요. 자, 어떤 거냐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면, 두꺼비 집이 꺼지면 집안에 있는 전기가 모두 다 없어지죠. 네, 모두 다 꺼지죠. 집안에 있는 전기가 다 꺼져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전기 기구 안에는 퓨즈라는 게 있는데 한 번에 많은 전류가 한꺼번에 흘러버리면 이 퓨즈라는 게 끊어져요.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퓨즈가 끊어지면 회로 전체가 멈추게 돼요. 그럼 퓨즈는 직렬 연결된 걸까? 병렬 연결된 걸까? 퓨즈는 직렬 연결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꺼지면 다 꺼지니까. 자, 그 다음에 멀티탭도 한번 볼까요? 멀티탭은 뭔지 알죠? 우리가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대충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만약에 가운데 있는 버튼이 꺼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이 꺼졌어. 그러면 다른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는,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이 콘센트는 작동하나요? 안 하나요?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해요.
그러면 멀티탭은 직렬 연결된 걸까요? 병렬 연결된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결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메인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켜지나요? 다 꺼지나요? 다른 것들도 다 꺼져 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 멀티탭은 직렬 연결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로도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스위치가 한 개씩 달려 있고 이것들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겠죠? 여기에서는 교류 전류일 텐데 그냥 직류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메인 스위치가 하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네요. 멀티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전구. 이 전구들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한 줄로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구가 한 개 이렇게 같은 줄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이건 직렬 연결일까 병렬 연결일까? 이거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 한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직렬 연결된 전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 크리스마스 전구 보면은 크리스마스 전구 트리에 달리는 전구를 보면은 직렬 연결돼 있으면 모두가 한꺼번에 꺼지거나 모두가 한꺼번에 켜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켜졌다가 얘는 켜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거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두 줄이 병렬로 연결돼 있어서 한 번은 빨간색 쪽 켰다가 한 번은 파란색 쪽 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좀 더 옵션이 늘어나겠죠? 이런 줄들을 3줄, 4줄 늘려가면 훨씬 더 다양한 옵션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는 직렬 연결을 사용하는지 어떤 연결은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만 보면은 보통은 직렬 연결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연결하면 밝기가 어두워지기만 하고 하나가 끊어지면 다 꺼지고 장점이 하나도 없다. 그냥 병렬 연결만 쓰지 왜 직렬 연결을 쓰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병렬 연결의 장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게 고장이 나지 않고요. 밝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연결을 하면 할수록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늘어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직렬 연결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거 있는데 장점은 한 번에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켜지면 다 켜지고 꺼지면 다 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들기 쉽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다 알아서 잘 만들어서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아래 있던 거 예시 적어줬던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잘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중단원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중단원 자기작용, 전류의 자기작용 단원 볼 건데 우리 예전에 봤던 신기한 과학나라 영상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